자, 제1강 부동산학 서설에 대한 키 핵심 강의입니다. 자, 부동산학 서설에서는 부동산학을 소개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봅니다. 다만 굳이 이거 기억하고자 하신다면 이 부동산학의 특성, 그 성격 있죠? 성격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학의 정의는 김영진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만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리도 좀 필요하고 응용 기술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은요 실무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론 측면을 얘기할 때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학성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연의 성질, 성격, 이런 걸 얘기한다면, 우리 이제 그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기술성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론적 분야라든가 실무적 측면을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결국은 종합 응용과학 자체가 학문적인 특성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약간 좀 펼쳐보겠습니다. 과학은 크게 기초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고 사회과학이 있는데, 자연과학은 뭐 자연의 현상을 분석하는 걸 자연과학이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요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있죠. 이런 걸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도 대표적인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들을 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앞에 주로 뭐가 붙는다고요? 기초자가 주로 붙습니다. 기초가 붙는 이유는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하겠다, 뭐 그런 측면이고, 자, 여기는 사회과학은 보통 앞에 응용자라는 게 많이 붙습니다. 응용자를 붙이는 이유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도 대표적인 응용사회과학이다. 두 번째는 경험과학이라는 표현 썼는데, 이 경험과학은 우리 이제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삼는데, 부동산 활동이라는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기 이후에서부터 행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행해왔던 건 부동산 활동을 경험 삼아서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종합과학은 우리 이제 경제학처럼 5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어떤 전통적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학문들 있죠.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거를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체계화시켰다. 아니면 이거를 과학화시켰다. 아니면은 뭐 종합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과학은 전체적으로 규범과학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 한다고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활동 능률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원리라든가 응용 기술이 필요하죠. 원리는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은요 실무적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실무적 분야가 중요성이 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특히 부동산 결정 분야라는 것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해보자는 얘기죠. 여기에는 뭐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런 걸 좀 공부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거를요 결정 지원 분야다. 그래서 부동산 이용, 관리, 입지 선정, 마케팅,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이라든가 경제 이론,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법적인 지식들도 필요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1차의 민법이라든가 2차의 각종 법들 있죠. 그때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초적 금융 수학 같은 경우는 투자론 할 때 간단히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적 접근하면 법경기하면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화롭게 돼야 된다. 그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경제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얘기죠. 그런 측면을 경제적 측면의 지도 이념이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공간 가치 하면은 개발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환경 가치 하면요, 이 보존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은 어떻게 조화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해갖고 그 학문적인 성격 위주로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